안녕하세요. 페톨릭 고양이 생활편의 이양입니다. 오늘은 아기 고양이 돌보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네, 먼저 출생 후 아기 고양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아기 고양이의 성장 과정, 그 다음에 아기 고양이를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출생 후에요. 어미 고양이의 모성 행동이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우선 엄마 고양이가 이제 새끼를 계속 핥아줍니다. 그럼 이제 아가들이 처음 태어났을 때 이제 양수에 젖어 있으니까 그 털을 이제 닦아주면서 어느 정도 체온도 이제 유지를 시켜주고, 또 이제 젖을 찾아서 물게 하는 자극이 된다고도 해요. 그리고 이제 엄마와의 이제 스킨십을 통해서 그런 이제 사랑을 좀 더 느끼고, 또 이제 배변 같은 거를 이제 자극시키기도 하죠. 그래서 어미 고양이가 새끼를 계속 핥아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가들을 품에 계속 안고 있으면서 체온 유지를 시키고 또 젖을 물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새끼가 눈을 못 떠요. 처음에는 눈이 이렇게 감겨 있는데 이제 엄마 품을 쳤다가 잘못해서 이제 보금자리 밖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뭐 어떻게 해서 떨어진다든지 길을 잘못 들어서 이제 보금자리 밖으로 만약에 나가면 이제 어미가 새끼의 이제 목 뒤죠, 목덜미를 물고 이제 보금자리를 옮겨서 다시 품는 그런 이제 모성 행동을 보여줍니다. 그게 이제 젖뗄 시기까지 이렇게 계속 하고요. 뭐 젖을 뗀 후에도 뭐 새끼를 뭐 핥아주거나 이런 애정 표현을 해주지만 이제 출생 후에 보통 이렇게 아기 고양이들을 돌봐주고요. 그다음에 젖을 뗄 시기가 이제 독립을 시킬 시기예요. 그래서 한 4주 정도 지나면 이제 젖을 떼게 되는데 그때쯤에 이제 독립을 시키려고 약간 새끼들한테 쌀쌀맞게 대할 수도 있어요. 일부러 뭐 젖을 먹으려고 하면 이렇게 신경질을 낸다거나 이렇게 행동을 약간 변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어미 고양이가 행동을 한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젖을 떼기 전까지 아기 고양이가 어떻게 성장을 하느냐를 제가 이제 준비를 해봤어요. 제가 맨 처음에 고양이란 해서 고양이에 대해서 알아볼 때 고양이의 성장 과정 이러면서 설명을 드렸던 것과 이제 똑같습니다. 그래서 생후 일주일에는 이제 귀가 뚫리고요. 생후 10일 정도 지나면 이제 눈을 떠요. 그래서 이제 비틀거리면서 어느 정도 길 수가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생후 2주가 지나면 이제 전니가 자라기 시작해서 이제 이빨이 간질간질하니까 이렇게 뭐 좀 손가락이라든가 뭐 장난감 같은 거 이제 막 물기도 하고요. 이제 3주가 지나면 호기심도 많아지고 이제 눈에 보이는 것도 많고 하니까 이제 막 돌아다니기 시작하고 장난기가 많아지죠. 네, 다음에는 이제 생후 1개월부터 이제 6개월까지인데요. 생후 1개월이 되면 이제 소리를 구분할 수 있고요. 혼자 이제 대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배변 자극을 받아서 이제 해야 되고요. 보통 이제 어미 고양이가 이제 요도나 그 항문 주변을 이렇게 핥아줘요. 그럼 자극이 돼서 이제 어미 고양이가 다 핥아서 먹는 식으로 이제 처리를 하는데 1개월이 지나면 이제 혼자 화장실을 이제 갈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젖을 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개월이 지나면 이제 시력 발달이 완료가 돼서 눈 색깔의 변화가 완료가 돼요. 그러고 나서 1개월 때는 이제 혼자 이제 뭐 볼일을 보는 게 가능했다면 이제는 2개월째는 이제 화장실 훈련을 시작해도 되는 그런 나이입니다. 그래서 애기 고양이용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화장실에 이제 아기 고양이가 뭔가 볼일을 볼 듯한 그런 낌새가 있으면 이렇게 갖다 놓고 여기서 쉬해, 뭐 여기서 응가해 하는 식으로 화장실 훈련을 시키시면 좋고요. 그래서 이제 훈련을 통해서 이제 화장실 가는 것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생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되면 전니가 빠지고 이제 연부치가 다 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아기 고양이의 성장 과정을 이제 본 다음에는 아기 고양이를 돌보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좀 섹션을 나눠봤는데 체온 유지해주기, 그 다음에 아기 고양이 먹이기, 그 다음에 배설시키기, 그 다음에 이제 사회화시키기, 그 다음에 훈련시키기, 그 다음에 건강을 관리해주기 이렇게 나눠봤어요. 체온 유지 같은 경우에는 먼저 이렇게 진짜 아기인 경우에 생후 1개월까지는 정말 아기거든요. 손바닥만한 아기인데 눈도 못 뜨고 귀도 안 들리고 는 이제 어미 곁에다 두면 어미가 알아서 이제 잘 관리를 해줄 수가 있어요. 옆에 이제 안에 품으면서 체온 유지를 잘 시켜줄 수 있는데 혹시나 어미가 돌보지 않을 때 혹은 엄마가 없을 때 그런 경우에 이제 담요 같은 것을 이렇게 잘 깔아주셔서 고양이가 춥지 않게 체온을 잘 유지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먹이기 경우는 모유 먹이기, 초유나 분유 먹이기가 있는데 제가 그거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배설시키기가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아기 고양이들 처음에 배설을 혼자 못해요. 그래서 엄마 고양이가 요도나 항문 주변을 핥아서 자극을 시킨 다음에 그 배변을 유도를 해야지 이제 배설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잘 이루어지는지 확인을 이제 해주시면 좋겠고, 또 만약에 엄마 고양이가 없는 경우에는 직접 이제 자극을 해서 배변을 유도를 시킬 수가 있으셔야 되는데 그것도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사회화라고 해서 되게 거창한 것이 아니라 아기 고양이가 물론 이제 태어난 후에 계속 만지거나 이런 것은 아기 고양이에게 이제 좋지 않아요. 나중에 조금 큰 경우에 이제 고양이가 막 눈을 다 뜨고 귀가 다 트여서 이제 장난을 막 칠 시기에 어느 정도 이제 사리 분별이 될 시기에 그때 이제 사람의 손을 타면 아무래도 고양이가 사람도 좋아하게 되고, 그 다음에 사람한테 혹시나 이제 사납게 대하지 않게 하려면 이제 아무래도 사람에게 익숙해지는 그런 연습을 해야 하니까 살짝 이제 쓰다듬어 주는 게 어떤 건지, 쓰다듬어 주면 기분이 좋다 이런 걸 알려주는 의미의 사회화예요. 그래서 이제 아기 고양이를 살살 조금씩 쓰다듬어 주기 또는 이제 살살 안아주기 이런 것을 이제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훈련은 화장실 훈련이에요. 고양이가 개처럼 앉아 기다려 이런 걸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고양이 특성상 조금 어렵고요. 화장실 훈련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시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건강관리 가장 중요하죠. 예방접종이랑 구충, 또 이제 아플 때 진료 같은 거 그때그때 챙기셔서 아기 고양이 건강관리에 신경을 좀 쓰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기 고양이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고 다음 거 넘어갈게요. 처음 태어날 때에는 이제 80에서 140g 사이에서 이제 체중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해요. 보통 100에서 120g 정도로 이제 태어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기 고양이가 태어나면 매일 10에서 15g씩 이제 몸무게가 늘면서 성장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주마다 이제 주로 따라줬을 때는 50g에서 100g씩 성장을 한다고 해요. 진짜 제가 아기 고양이를 봐서 그런데 진짜로 하루가 다르게 크더라고요. 진짜 맨날 보는데 볼 때마다 이제 부쩍 자라있어요. 그래서 되게 신기했었는데 아기 고양이가 태어났어요 표현을 참고하시면 그거 조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동영상이나 사진 많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그 편을 이제 참고를 해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아기 고양이 맘마 먹이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모유 먹이기, 초유라고도 하죠. 그래서 출산 후 3에서 5일 정도는 이제 초유라고 하는데 이게 단백질, 지방, 면역 성분 같이 아기 고양이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필수적인 성분들을 다 갖추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출생 후 3에서 5일간은 반드시 모유를 먹이는 것이 좋고요. 엄마 고양이가 있는 경우에는 뭐 모유를 부족함 없이 먹일 수 있을 거예요. 뭐 엄마 고양이가 아프거나 그렇지 않으면. 근데 이제 새끼 고양이가 수가 많거나 아픈 고양이가 있는 경우에 어미 고양이 젖을 제대로 찾아서 빠는지 이거를 확인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혹시나 도태되는 고양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고양이는 아무래도 그 야생성이 좀 강하다 보니까 자기 새끼가 좀 약하다, 아니면 뭔가 얘가 몸에 이상이 있다 싶으면 버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그 새끼 고양이를 돌보지 않고 좀 내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고양이의 경우는 자기가 스스로 이제 젖을 찾아 먹지 못하는데 어미 고양이도 챙겨주지 않으니까 그러면 좀 아무래도 사망의 위험이 있으니까 확인을 꼭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어미 고양이가 없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뭐 길에서 아기 고양이를 이렇게 데려와서 보호하게 되셨다거나 아니면 뭐 어미 고양이가 어쩌다가 뭐 아프다거나 죽었다거나 이럴 수가 있는데 이때는 이제 분유를 먹이셔야 돼요. 동물병원이나 뭐 그런 애완동물 샵 같은 데 가시면 고양이용 분유가 있어요. 그래서 또 초유도 따로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초유를 생후 진짜 갓난 새끼 고양이라면 초유는 뭐 생후 3일까지 이제 먹여도 되고요. 네, 분유랑 젖병을 같이 구입을 하셔서 거기 이제 분유통에 써 있을 거예요. 급여 정보, 뭐 고양이의 생후 며칠인지, 그 며칠에는 뭐 하루에 얼마나 먹여야 되는지, 몇 미리를 먹여야 되는지 이런 게 다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꼭 확인을 하시고 분유를 먹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분유를 먹이고 젖을 떼는 시기가 제가 생후 4주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4에서 8주로 넘어가면서 이제 이유식을 먹이면서 젖을 떼게 되는데 이유식이라고 해서 우리 애기들 이유식처럼 이렇게 뭐 만들어줘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사료에 물이나 우유를 섞어서 불려주는 것을 이유식이라고 해요. 고양이가 아직 단단하지 않아서 물이나 우유를 불려서 이제 좀 먹기 쉽게 너무 딱딱하지 않게 해주는 걸 말하는데요. 3가지로 이유식을 만들 수 있다고 해요. 먼저 가장 흔한 게 이제 아기 고양이용 건사료에 따뜻한 물을 부어서 이제 불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아기 고양이한테 주면 이제 쉽게 먹을 수 있겠죠. 그게 아니면 아기 고양이용 건사료랑 우유를 1대2로 섞어서 살짝 데우면 그것도 잘 불어서 이제 먹을 수가 있다고 하고요. 또 캔사료랑 우유를 2대1로 섞어서 데워도 괜찮다고 해요. 그래서 이유식을 이제 먹이는데 점점 물이나 우유의 양을 줄이면서 점점 딱딱한 건사료를 먹을 수 있게 그것에 익숙해지도록 하고요. 그래서 8주가 되면, 생후 8주가 되면 완전히 건사료만 급식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이제 이유식을 먹이면 되고요. 이때 우유를 먹이는 거에 대해서 약간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고양이용 우유를 이제 섞어서 주시면 괜찮고요. 혹시나 사람 우유를 주신다면 가급적이면 자제하시는 것이 좋겠지만 정말 조금 섞어서 주시는 것이 좋아요. 아무래도 아기 고양이는 그래도 적당 분유 요소가 약간이라도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아마 그 급여 정보 꼭 확인하시고 불안하신 분들은 이제 수의사분들과 상의를 하셔서 이유식을 만들어 주시고요. 정 불안하신 분들은 그냥 따뜻한 물을 부어서 불린 다음에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주의사항 말씀드릴게요. 분유는 이제 엎드려서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사진이나
또 다른 이제 사진, 영상 같은 거 보시면 아기 고양이가 엎드려서 어미 고양이의 젖을 빠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아기는 이제 젖을 원래는 얼굴을 이렇게 위로 향하게 한 다음에 먹으니까 아기 고양이도 이제 위로 안아서 이렇게 젖을 줘야지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 분유는 엎드려서 먹을 수 있게 해주셔야 되고요. 안 그러면 이제 기도를 막을 수가 있어서 위험하니까 꼭 엎드려서 분유를 주시고, 그 다음에 젖병을 누르지 않아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고양이가 우유를 잘 먹지 못하는 것 같아서 이제 젖병을 이제 이렇게 누르면 분유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고양이가 삼킬 수 있도록 이제 누르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또 갑자기 우유가 한꺼번에 나와서 고양이 기도를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고양이가 스스로 빨 수 있도록 젖병을 강제로 눌러서 삼키게 하지 않는 것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아기 고양이가 식사를 다 한 다음에 트림까지 유도를 한다면 완벽한 돌보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는데 사람이 먹는 우유 말고 고양이용 우유가 있어요. 고양이용 초유나 분유를 준비해서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유를 주실 때는 젖병이나 스포이트를 이용해서 주시고요. 구입은 동물병원이나 가까운 애완동물 샵에서 아마 가능할 거예요. 그 다음에 분유를 준비를 해주실 때 손등으로 온도를 확인해서 너무 뜨겁거나 또 차갑지 않게 해서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분유통에 써있는 시간과 용량을 꼭 확인해서 주세요. 그래서 이제 아마 시간과 용량을 확인해서 제대로 주신다면 아마 체중도 제대로 늘 거예요. 제가 아까 매일 10에서 15g씩 늘 거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정도로 제대로 늘고 있는지 꼭 확인을 해주세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아기 고양이 배변시키기입니다. 아기 고양이가 젖을 다 먹고 1시간 후 정도에 이제 배변을 시켜야 되는데요. 물론 어미 고양이가 이제 핥아줘서 배변을 한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 부드러운 천이나 뭐 거즈, 솜 같은 거를 이용해서 거기에 이제 따뜻한 물을 묻혀요. 너무 차갑거나 이제 자극이 되지 않게. 그 다음에 항문이나 요도 주변을 살살 자극을 시키면, 그러니까 어미가 핥아주듯이 이렇게 자극을 시키면 이제 고양이가 자극을 받아서 배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혼자 배변이 가능할 때까지 계속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아기 고양이 돌보기 편은 여기까지고요. 이 편으로 아기 고양이를 이제 잘 돌보시면 정말 저는 기쁠 것 같고요. 혹시라도 아기 고양이 뭐 길에서 혹은 뭐 분양을 받아서 돌보게 된다면 이 편을 꼭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마치겠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이양이었습니다. 뿅!